2020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 5명이 출전해서 한창 대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동훈 선수와 구자호 선수의 주장전 수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점 구자호 선수가 중앙 이 찝어간 장면인데요. 집어가는 수가 통렬한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지키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찢는 자리가 있어서 포인트가 단수를 안 쳐줘요. 단수를 쳐주면 오히려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흙은 이 한 점이 취게 안 되죠. 여기서 네. 그냥 단수 치고 둘 때 여기를 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되고 끊는 순간에 백이 먼저 잡힙니다. 근데 단수를 안 해줘요. 참 이것이 수순의 묘인데요. 자, 이동훈 선수와 구자호 선수의 주장전 두 기사 상대의 전적에서는 1승 2패로 이동훈 선수가 좀 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첫 대결은 좀 오래됐죠. 을조리그에서 이동훈 구단이 승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민배 결승전에서 구자호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 구자호 선수가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알린 대회가 이민배 우승이죠. 네. 그리고 삼성화재배 32강전 그 구자호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요. 이 2017 삼성화재배에서 구자호 선수가 결국은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기사가 그렇게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또 마지막 대국이 2017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네요. 지금 3년 만의 대결이고요. 네. 지금 구자호 선수가 아예 그냥 확실하게 이어서 이 한 점만 잡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변화의 여지를 아예 없앤 것이고 네. 나왔고 있게 되면 전체가 다 잡히는데 이때 단수 치면 한 점을 안 내어줄 수가 없어요. 이을 수는 없죠. 단수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바꿔치기가 되는 건데 일견 보기에는 5점을 잡아서 괜찮아 보이지만 네. 지금은 이 한 점이 이 5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요석입니다. 많이 잡는다고 이득이 아니군요. 네. 이 백돌 전체를 차단하고 있었던 한 점이었기 때문에 요석이었는데요. 그 한 점을 백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투텀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이 한 점을 따내게 된다면 뭔가 중앙이 좀 뻥하고 뚫린 그런 느낌인데. 네, 이제 백은 이제 완벽한 완성이고요. 네. 흙도 사실 5점 잡아서 깔끔하긴 한데 네. 이 깔끔하고 두터운 흙의 외벽을 사용할 만한 데가 없어요. 구자호 선수가 더 욕심을 내는 건가요? 한 점을 따내지 않고 아래쪽으로 단수를 쳤는데요. 이거 이걸 받아주네요.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데 네. 이걸 사실 받아줘도 이동훈 구단 입장에선 득이란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냥 따내면 되는데요. 따내고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흙이 위쪽으로 받을까요? 근데 받아도 어차피 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득이 없는 교환인데 자체로 구자호 구단이 득이 없는 자리를 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뭔가 계속 하겠다는 얘기네요. 이수로 이제 보강이 됐다는 뜻이죠. 네. 여기면 이게 따내는 게 맛보기가 되니까요. 네. 또 우아기를 지키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흙도 안정적으로 이곳을 이제 지키면서 가고 있고요. 큰 자리 뒀어요. 굉장히 크기도 하고 네. 지금 국면에 딱 알맞게 큰 자리 두고 다음에 여기 2점 머리에 2단 저침이 워낙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한 칸을 여기는 뛸 겁니다. 네. 뛸 때 이곳을 제압한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백의 수순이 뭔가 아주 자연스럽게 큰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 전투가 이 상중앙 쪽 백이 밀어간 장면부터 수순이 진행이 돼서 좀 길게
이어졌는데요.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백이 끊어서 움직여 나간 돌이 좀 타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여기가 이 정도면 네, 백이 타개가 굉장히 잘 된 거고요. 네. 한번 집 균형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30집, 오네요. 30집은 조금 약하고요. 한 28집 정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나네요. 여기랑 여기랑 비슷해요. 그러면 한 55집 정도고요. 이곳까지 한 60석집 정도 네. 확정 가고요. 백은 이곳이 늘어서 불어났죠. 20석집, 30, 37, 40넉집 정도 났습니다. 합쳐서 50. 흙이 이곳 와서 변이 불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완벽하게 이곳을 두는 순간에 확정가가 됐거든요. 네. 20집 약간 약한 느낌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길 다가왔을 때 들여다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불어날 수도 있는 곳이라 20집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백의 확정가가 지금 이런 집입니다. 흙은 여기까지 60석집에 네. 다가와서 이곳 조금 불어날 것 같긴 한데 지금 덤도 있고요. 흙이 이 바둑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좀 오히려 반면으로도 백이 두터운 형세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백이 뭐 반면으로 나쁘지 않고 흙이 이곳을 밀어가서 네. 제가 여기를 30집 조금 약하게 봤는데 이제는 한 35집은 확보가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백이 두텁기 때문에 흙이 변 쪽에서 늘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그 플러스가 되는 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텁게 두죠. 구좌우 구단이 여유가 확실히 있는 바둑입니다. 네. 그리고 이수가 다음에 이제 이런데 보고 있습니다. 두면 또 활용하고 이을 때 뭐 끊어서 이런 것까지 다 활용하게 되면 여기도 약간 나중에 백이 오히려 집이 날 가능성이 있죠. 밀어가죠. 이기량률 이 막대 자체가 뭐 9대1 정도 돼도 뭐 가능성이 있는 바둑은 굉장히 판마다 다르지만 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바둑은 조금 흙이 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서 좀 난국이 예상됩니다. 그렇네요. 지금 상변도 정리가 되었고요. 지금 사실 백은 뭔가 이쪽에서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네. 흙이 둔다고 해서 집이 크게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따끔하죠.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기로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나중에 끝내기 할 때 이런 데를 뭐 두고 막아야 되면 또 여기 들어가고 이 끊는 게 생기면 선수가 듣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네. 이런 데도 그렇고 뭐 여기를 왔을 때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근데 뭐 반발하기는 사실 어려운 곳입니다. 당장 입구자를 두고 막는 순간에 패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막지 않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정도인데 과연 이 수로 인해서 큰 득을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예,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아예 안 받아버렸어요. 그만큼 급한 상황이군요. 수만 나지 않는다면 네. 여기 지금은 사실 막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요. 근데 바둑이 좋은 상황에서 구좌우 구단이 어떤 식으로 좀 이 장면에서 응수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받아주는 것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받네요. 좌변으로 벌리면서 보강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지켰을까요? 네. 확실하게 둔 것이고 이 치중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 굉장히 크죠. 예, 지금 2점 버리네요. 오히려 지금 있게 되면 네. 여기를 한번 밀고 나올 때 있는 게 선수죠. 받아야 되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두어 가고 네. 수상전도 있겠지만 여기를 젖혀가게 되면 이게 항상 단수가 선수라서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패가 돼서 큰 수가 나게 되고요. 네.
이 선수라고 가정을 하면 백이 둘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치중가도 이어서 나오면 끊겨서 물론 뒤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간 모습이고 네. 수상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백이 오히려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뒷맛이 상당히 고약하기 때문에 예, 여기를 뒤로 받았고 지금 딴에도 선수가 안 된다는 것이 흑으로서는 좀 굉장히 좀 아픈 상황이네요. 그래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돌리고 다시 우하기로 향합니다. 네, 지금은 최대한 버텨야 돼요. 이렇게 네. 둬서 위쪽하고 여기가 맞보기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따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따내는 모양이라면 이곳에서 백이 확실하게 살기는 쉽진 않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 흑의 약점이 사라진 모습이죠. 흑은 최대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백에 좀 무리한 수를 지금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두텁게 두네요. 좌귀에 이어서 지금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백은 두텁게 모양을 정리합니다. 정말 사고만 나지 않게 모양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입구자로 받아서 여기에 이제 뒷맛은 사라졌습니다. 막더라도 있게 되면 이곳 안에서는 수가 나지 않죠. 자, 이제 두 점을 따내네요. 여기가 한 35집 정도는 만들었어요. 근데 네. 위쪽하고 하면 62집. 70집 정도를 만들긴 했는데 여전히 이곳은 한 40석집에서 넉집 났고 예, 백도 지금 75집은 났어요. 흑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중앙 쪽에 약간의 이제 두텀으로 집을 조금 불리는 길 그리고 여기 약간 불어나는 건데요. 그 정도로는 예,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여기를 끝내겠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 네. 백이 반대로 늘게 되면 여기를 이제 속절없이 당하니까요. 그것을 방비하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끝내기가 되겠고요. 지금 어느 한 부분에서 크게 변화를 만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는 이 부분 끝내기 위해서 최대한 타이트한 흑마로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 흑으로서는 승부를 걸어볼 만한 승부처를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국면에선 쉽지 않고 쉽지 않다면 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판은 정리가 되고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용원 명성 항저우와 장시의 대결. 자, 장시팀은 지난 5라운드에서 이 저장팀에게 4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 장시팀 변상일 선수가 속해 있는데요. 변상일 선수는 장타오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갔고 또 구자호 선수가 퉁멍청 선수에게 주장전에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장시팀이 이제 그 구조화 선수 말고도 시자양, 펑리아오, 변상희 선수까지 나오면 굉장히 막강하고요. 네. 변상희 선수가 안 나올 때는 양카이원 선수가 나옵니다. 근데 네. 양카이원 선수 올해 나쁘지 않고 시자양 선수가 일단은 팀에서 5연승하고 있어요. 지금 5라운드 현재까지 5연승을 한 기사가 신진서, 이동훈 그리고 중국 선수로는 커제, 시자양 그리고 이제 룽이 선수가 있는데요. 네. 5명인데 5연승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네. 일단 구자오 구단의 같은 팀인 시자양 선수가 5연승 하고 있어서
장시팀도 지금 뭐 초반 출발은 나쁘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지난 5라운드에서 4대 0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 6라운드 좀 더 편하게 대국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이번 6라운드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오더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영구단은 중반전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 한 7대 3 정도 우세한 형국입니다. 네. 구자우단 좌변 쪽을 파고들어서 정리를 하는 모습이고 변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흑도 그 밀어가는 자리가 커진 건가요? 네, 그 자리가 이제 아주 서로 두텁고 큰 자리가 됐죠. 흑의 입장에서는 당하기엔 너무 아픈 곳이고요. 백도 이제 이 자리를 두는 이유는 흑의 사활을 노리면서 이걸 이제 역으로 당하게 되면 한 발 물러나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놓칠 수 없는 자리죠. 흑은 최대한 이제 여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곳과 이곳을 놓기 때문에 이제는 35집은 훨씬 더 나죠. 네. 이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곳의 집 자체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한 46집 정도 확보했습니다. 보시죠. 흑도 한 80집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백이요. 여전히 여기는 한 40넉집, 석집 이 정도는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쉬운 집이고요. 더워서 이곳이 7, 10, 15, 21, 26. 그러면 76집이죠. 조금 이제 격차를 좁히긴 했으나 76대 80집 정도 한 반면 석집에서 넉집. 하지만 백둘 차례죠. 네. 네, 이 바둑은 이런 데를 하게 되고 백이 지금 둘 차례라서 큰 끝내기로 그냥 여기를 끊어잡는 정도로 하더라도 이 중앙에서 흑이 큰 집 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여기서 네. 뭔가를 만들지 못하면 덤을 내기가 예, 좀 많이 힘든 바둑입니다. 네. 이 상변의 모양을 보면요. 상변 집이 이렇게 변을 벌려서 한 수를 투자해서 집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 쪽으로 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이 5선에서 집이 만들어졌어요. 네. 굉장히 큰 확정가가 난 겁니다. 예. 이 확정가가 있었기 때문에 백은 중앙에 사실 이런 것도 요석이긴 한데 확정가를 냈고 요석을 그 버리더라도 전혀 백한테는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마련이 된 거죠. 자, 이번 6라운드에 이름을 올린 우리 한국 선수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자,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로 실시간 승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와 시얼하우 선수의 주장전은 박정환 선수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 네. 반대로 이동훈 선수와 구자우 선수의 주장전은 이동훈 선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주장전이 결과가 나왔군요. 네, 신민준 구단이 굉장히 좀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네. 좀 아쉽게 패하고 말았고요. 자, 상대 전적에서 2승 2패, 또 최근 신민준 선수의 2연승으로 리웨이칭 선수에게 좋은 흐름을 이끌어 갔었는데요. 오늘 대국에서는 패했습니다. 자, 나현 선수와 퉁망청 선수의 주장전 진행되고 있는데요. 7대 3으로 나현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고요. 김지석 선수와 허위한 선수의 속기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국은 지금 팽팽한 흐름처럼 팽팽하죠. 보여집니다. 허이한 선수가 올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만치 않은 승부 그리고 뭐 김석 구단의 지금
오전 대국으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 여러 가지 요인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대국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네, 팽팽합니다. 이 김지석 선수의 상대 허유한 선수가 랭킹이 77위의 자리에 있는데 저희가 느끼는 이 한국 랭킹 77위와 또 이제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선수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중국도 뭐 70위권, 80위권, 100위 안의 선수들이 다 강하진 않습니다. 네. 네, 뭐 하지만 이제 허이한 선수는 70위, 80위권의 선수인데 갑조리그를 뭐 꾸준히 이제 등판을 하는 선수고요. 뭐 주전까지는 아니어도 네. 예를 들어 갑조리그가 15판을 둔다라고 했을 때 뭐 한 8, 9판 정도는 충분히 좀 소화를 하는 선수고 승률 자체는 한 5할 승률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선수인데 올해 네. 이제 4승 1패로 예, 본인의 그 영향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예, 뭐 노력을 많이 한 결과겠지만요. 네. 예, 아주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예 선수의 든든한 성적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서였을까요? 충칭 팀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코치 역할을 맡고 있는 구리 선수가 이 충칭의 1위 생각지 못했고 굉장히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구리구단은 작년까지는 뭐 지금도 플레인 코치 느낌이긴 한데 작년에는 뭐 간간히 등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팀에 노장 선수가 한 명 더 있죠. 네. 시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어 선수한테 조금 더 출전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두 기사가 또 굉장히 또 친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구리 선수가 이 양딩신, 리시엔하오, 허이안, 리샹이 이런 신예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내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더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돼야 할 텐데 그런 순간순간에 시어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4년생의 시어 선수 나이대가 갑조리그에서 활용하는 선수가 딱 한 명 있어요. 후야오이 선수는 뭐 아직까지 랭킹도 네. 랭킹이 이번 8월달 랭킹 38인가요, 9인가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랭킹이 높죠? 별로 안 지금 떨어졌어요. 38이네요. 38이죠. 예. 네. 랭킹이 저는 확인하다가 네. 30위권에 있어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워낙 그 자기 관리가 뛰어난 기사고 네. 이제 바둑에 대한 그 열정이 참 대단해요. 이 기사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이 중국 갑조리그 이 틈에서 성적이 괜찮아요. 작년에 6승 4패 했어요. 네. 예. 올해도 개막전에 승리를 했고요. 네. 셰커 선수한테 승리했습니다. 구리 구단도 랭킹으로는 37위 충분히 선수로 뛸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신예 기사들에게 기회를 더 내어주고요. 이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시어 선수에게 양보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후야오 선수가 예전에 이제 80년대 초반년생들로 굉장히 유명했죠. 뭐 구리, 네. 후야오이, 뭐 취진, 쿵제 선수하고 최효진 선수는 사실상 은퇴 상황이고요. 네. 그 친구들은 이제 거의 은퇴하면서 뭔가 좀 승부 세계를 좀 놓은 느낌인데 후야오이 선수만 아직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야오이 선수의 랭킹 38위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좀 비교를 위해서 세계 타이틀도 거머쥐었었던 당이페이 선수가 지금 현재 30위거든요. 네, 30위죠. 네. 탕웨이싱 선수는 25위고. 그러니까 네. 뭐 한 30위권, 20위권의 강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예, 후야오이 구단의 랭킹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해설도 잘하고 글도 음. 예, 굉장히 잘 쓴다고 하죠. 아, 예. 네. 저랑 예전에 그 한중 신해대항전 같은 데에서도 바둑을 두기도 했었고 네. 후야위 구단하고 저랑 친구거든요. 근데 아, 네. 굉장히 이제 친구지만 그 재주도 많고 예, 뭐 실력 자체도 뭐 네. 대단한 기사고 예, 참 배울 게 많은 선수입니다. 장고파 기사라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예. 같은 장고파 기사로서 좀 많이. 어떤 바둑들 맛이 나요. 예, 네. 같이 장구해주면 뭔가 좀 이게 그 탁구에서 이제 랠리 하듯이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 네. 한쪽에서 막 스매싱하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호흡이 맞는 예, 느낌. 그래서 네. 아주 뭐 실력 자체는 뭐 제가 뭐 한참 알겠지만 바둑 두기에는 되게 좋고 편안한 상대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통합 예선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 선수들이 한국 주최기전에서는 이제 중국 선수들이 오고 중국 주최기전에서는 또 한국 선수가 중국으로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대국으로 있습니다만 한국 주최 통합 예선이 펼쳐지게 되면은 또 중국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했었는데 대부분 좀 30대 기사들이 되면은 좀 출전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네. 후야오이 선수는 매번 참가를 했었습니다. 출전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목격을 했는데 대국을 패한 날인데도 또 따로 올라와서 그 대국을 연구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참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바둑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또 중국 갑조리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끊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러나야 되는 자리죠. 아, 있게 되면 이제 네. 단수 치고요. 수가 나는 건가요? 뭐 수가 나진 않더라도 여기를 잇는 순간에는 뭐 이거는 그냥 받는 순간에 수가 나거든요. 어디를 받는 타이밍에 바로 단수 치고 잡히죠. 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으면 여기를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 젖히는 것도 남아 있고요. 여기 약간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고 본다면 네.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뭐 굉장한 모험입니다. 당연히 받았고요. 뒤로 받았습니다. 이동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을조리그 첫 참가를 했고 네. 2014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7년 연속 갑조리그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연 선수가 작년에는 을조리그를 뛰었었는데 올해는 또 이제 갑조리그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정상급 기사들 중에 변상일, 이동훈, 뭐 나연 그리고 뭐 신민중 구단도 그렇고요. 일단은 을조리그를 한번 좀 거쳐서 갑조로 지금 자리를 잡고 꽤 오랫동안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신민중 구단도 4년 연속으로 갑조 뛰고 있고요. 변상일 구단도 그 정도 됐죠. 그래서 뭐 을조 가지 않고 바로 오는 선수들은 있지만 그래도 네. 을조 갔다가 갑조로 온 기사들이 더 많아요. 이 선수들의 실력과 랭킹 관계없이 또 갑조와 을조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선호하는 리그가 네. 다르다고 하던데요. 뭐 실력이 강해도 갑조 리그를 물론 갈 수는 있지만 이제 갑조 리그는 한 라운드가 한 2판에서 3판 이렇게 두고 뭐 요즘에는 이제 포스트 시즌이 생겨가지고 15판의 포스트 시즌 정규 시즌이 판수가 줄었죠. 근데 네. 이제 한때는 뭐 25판 뭐 이랬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일정이 조금 복잡한 거예요. 네. 한국의 그 대국 일정하고 겹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을조 리그는 이제 한 열흘 정도에 한 8판 두면서 다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한 번에 끝나면 편한
일정이고요. 그래서 을조리그를 선호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의 경계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완벽한 자리는 상변, 좌변, 그리고 우변. 지금 하변과 이 중앙 쪽 경계선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두 점을 끊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끊을 네. 수가 없는 100%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100%는 아닌가요? 여기는 네. 말이 안 되죠. 그냥 위쪽이 큰지 아래쪽이 큰지도 모르겠고 네. 뚫고 나오면 여기가 전체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단수가 선수된다고 보면 아예 그냥 끊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선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도 마음 놓고 삭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동훈 선수의 형세가 어려운 상황, 끝내기 슛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는 이동훈 선수이고요. 2020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 잠시 후에는 박정환 선수와 셰어하우 선수의 주장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정환 선수와 셰어하우 선수의 주장전. 자, 슛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있네요. 네. 그냥 이거는 뭐 호구 쳐서 패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살려주는 겁니다. 젖혀 있게 되면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오히려 국면이 어지러워지는 길이고 그냥 이걸 호구를 쳐서 살려주고서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실리적으로는 확실히 좀 손해를 보긴 봤습니다. 셰어하우 선수의 버티기가 통했고요. 네. 뭐 날짜 와야겠는데요. 날짜 안 오면 날짜 당해가지고 위험합니다. 바로. 네, 그냥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연결하는 것 자체는 뭐 날짜로 인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뭐 위쪽에 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젖혀서 이거는 그냥 선수 활용하는 정도겠네요. 아, 오히려 여기도 안 두게 되면 이런 자리를 역으로 뺏겨서 이 전체 사활이 조금 걱정이 되죠. 네. 아, 근데 네. 흙이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면 백도 자세가 굉장히 두텁네요. 정말 깔끔하게 이 위와 아래의 돌들이 연결이 되었어요. 이제 두텁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흙도 중앙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결국 득이 되는 느낌인데요. 네, 또 역할을 하네요. 네. 이거는 지금 젖히는 것은 네. 이거 나오고서 단수 치고 나오고 끊을 때 이어서 이건 뭐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둘 때 지금 나가는 것도 생겼고요. 이건 뭐 참 그럼 늘어야 이건 느는 것도 미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오늘 승리한다면 네. 승차기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거기 짚고요. 이 초반에 붙여놓은 저 수가 생명력이 지금 몇 수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재밌네요. 이제 밀어가는 것이 딱 보이긴 한데 지금 왜냐면 이제 밀어가는 게 네. 돼요. 근데 호구가 선수고 이어야 될 때 여기 찝히는 게 약간 있어서 이해면 이렇게요. 뭐 이런
조그만 분란까지도 형세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네. 백은 좀 원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한 칸 뛴 거예요. 이 정도로만 하겠다. 네. 네. 어차피 이렇게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뚫어서. 자, 그러자 흑이 지금 아래쪽을 끊었어요. 네. 뭐, 큰 문제 없는 자리이고요. 국면이 네. 두터워지니까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네. 흑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늘어갑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전에 뭐 살펴보았었는데요. 사실 계속 쭉쭉 밀어 올려도 되고 네, 지금처럼 네. 붙이고 늘어도 곤란하고요. 네. 네, 시어라오 구단이 그래도 백의 약점을 통해서 좀 승부를 거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상대의 허점을 만들면서 어지러운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 접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리되고서 여기 뺏기는 순간엔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네. 이어야 될 때 넘어가면 이거는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흑은 여기도 어느 정도 두고 선수 뽑아서 여기 와야 개가를 맞출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사실 뭐 여기 나오는 것은 무리수라고 봐야겠죠. 근데 시어라 구단이 여기를 중앙을 처리하는 길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네. 지금 승부처를 이곳에서 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흑이 포위가 된 건가요? 탈출이 가능한가요? 이 잡히면 승부는 여기서 끝인데요. 네, 뭐 더 이상 두기 어렵고요. 네. 계속 막아갈 것 같은데요. 흑의 수가 워낙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셰어하우 선수의 노림입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끊어서 들 수 있다면 가장 깔끔해요. 이걸 잊고 다 따내면 이렇게까지 버티는 거죠. 근데 혹시 뭔가가 백조 자충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 네. 좀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한번 지금 생각을 다시 합니다. 지금은 흑의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흑이 이 102점 쪽으로 찝어가는 것은 선수가 안 듣는 건가요? 그 귀 좌상 쪽으로. 여기요? 네. 여기는 지금 안 봤습니다. 네. 워낙 큰 자리라서 지금 가네요. 네. 확실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 그 흑이 치받는 수가 선수를 듣는다면은 이 바꿔치기 하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여기가 이 자리만 선수돼도 이곳에서 백이 자충이 차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아니죠. 약간 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차단되는 맛이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중앙에 흑돌이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치받는 수가 선수로 듣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승부를 끝내러 갑니다. 그리고 네. 종국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둬가지고 위쪽에 수상전을 할 때 두는 순간 내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면 내수가 되죠, 위쪽이. 근데 여기를 5수를 만들어 둘 수가 없어요. 5수를 만들어 두고 나가야 수상전이 빠른 건데 지금 5수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나갑니까?
바로 나간다는 것은 여기를 늘었을 때 위쪽의 수상전뿐만이 아니라 한 칸 뛰어서 네. 여기를 같이 노린다. 근데 그 타이밍이 여기 수가 안 늘어나는 이상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흙이 먼저 잡히죠. 예, 지금 뭐 승부가 결정 나기 직전이죠. 네. 그냥 수를 조이는 순간에는 흙이 이 전체 9점이 수가 아예 안 늘어납니다. 마무리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시얼하우 선수는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주장전에 3번, 그리고 속기전 1번, 일반전 1번 등판을 했습니다. 그 셰어라오 선수가 지금 있는 팀이 산시 산시. 팀이죠. 예, 네. 산시 팀에 이제 탕웨이싱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셰어라오 선수가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주장전 출전을 했고 4라운드, 5라운드는 탕웨이싱 선수가 주장전 나왔습니다. 약간 이제 셰어라오 선수가 뭐 한 60% 이상 주장전에 나오는 느낌이고요. 네. 탕웨이싱 선수가 한 40%. 예, 이 정도로 팀의 주장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바둑이 종국이 됐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이 테이블 위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국이 끝이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6라운드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이제 2명의 선수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신민준 선수는 리웨이칭 선수에게 주장전에서 패했고요. 자, 박정환 선수가 대국 정리를 하는 모습인데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네, 뭐 더 이상 수를 늘릴 방법이 없어서 네. 수상전 자체가 흙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두기 어렵겠네요. 자, 2019 시즌에서는 시얼하우 선수 8승 7패를 기록했었고 주장전에서는 4승 7패의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올 시즌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시얼하우 선수 이번 6라운드에서는 자, 박정환 선수에게 좀 어려운 형세인데요. 네,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이번 6라운드에서 시얼하우 선수에게 주장전 승리를 거두면서 자, 비록 지난 라운드 패했지만 5승 1패로 좋은 성적 벌려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동훈 선수와 구자호 선수의 주장전 끝내기 수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승 1패의 상황에서 이동훈 선수와 구자호 선수의 대결. 이동훈 선수가 좀 추격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바둑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 지금 확정가 면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불어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 중앙 부근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 두텁기 때문에 집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죠. 자, 지금 비어있는 부분은 좀 중앙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중앙에서 집을 짓기는 좀 어려워요. 네.
구자호 선수가 이제 올 시즌 갑절리그 1, 2라운드 패배하면서 굉장히 침체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3라운드에 시어라우 선수 그리고 4라운드에 양딩신 그 친구들한테 두 판을 승리하면서 네. 예, 완전히 다시 되살아났고 오늘 네. 대국 내용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렇습니다. 2연패 후 3연승으로 다시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구자호 선수. 전기 2019 시즌에서는 11승 4패로 최우수 주장상을 받았습니다. 그 신진서 갑조리그에선 신진서 구단이 최고입니다. 신진서 구단하고 근접한 성적을 거둔 기사는 작년에 양딩신과 구주아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주장전 성적이 신진서 구단이 9승 2패였고 신진서 구단이 9승 2패였고 네. 구주아 구단이 11승 4패, 네. 양딩신 구단이 11승 4패였어요. 네. 근접한 성적이죠. 그러니까 주장전에서 구주아 정도의 성적을 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 워낙 수많은 강자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기량을 보여줬다는 것이 실력을 입증한 셈이고요. 역시 중국 바둑계에서는 지금은 현 상황이 커제 구단 다음으로는 역시 양딩신과 네. 구주아우 선수가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선수들이 체감하는 느낌 자체는 양딩신 구단이 조금 더 버겁다고 느끼는 기사들이 많은데 네. 최근의 내용으로만 보면 양딩신 구단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최고로 잘 둘 때의 느낌보다는 그거를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뭔가 좀 컨디셔널 본인이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조금 이제 위협적인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강하지만요. 네. 자, 구자호 선수와 양딩신 선수가 정기에서는 주장전에만 등판을 했습니다. 속기전과 일반전에서는 단 한 판도 출전을 하지 않았고 주장전에서 11승 4패 성적을 올리면서 동반 최우수 주장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기사들도 시합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컨디션에 영향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상급 기사들도 이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한국 기사들 중에서는 오히려 컨디션이 지금 신진서 구단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박정환 구단도 좋고 변상일 구단은 사실 올해 신진서 구단이 워낙 잘해서 그렇긴 하지만 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모습보다 더 좋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확실히 좀 컨디션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더 중국 선수들보다 잘하고 네. 있어요. 확실히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좀 준비를 잘 해둔 것이 지금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국 랭킹 5위의 이번 갑조리그 성적하고 한국 랭킹 1위부터 5위까지의 성적을 보면 중국 랭킹 1위부터 5위까지가 커제부터 렌샤오 선수까지거든요. 네. 16승 9패를 냈고 한국 선수 5명은 1위부터 랭킹 5위까지 19승 4패를 했습니다. 네. 19승 4패면 80%가 훨씬 넘죠. 네, 그러니까 뭐 승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 한국 탑 랭커들이 중국의 탑 기사들보다 확실히 이번 갑조리그에서는 네, 훨씬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랭킹 1위와 1위서부터 5위까지의 이제 성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선수들을 보면은 1위가 커제, 2위가 양딩신, 3위가 미위팅, 4위가 구자오 선수고요. 5위가 렌샤오 선수네요. 정말 막강하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미팅 선수하고 렌샤오 선수는 5할이 안 되고요. 네. 구자오 선수 3승 2패. 양딩신 선수가 이제 4승 1패인데요. 양딩신 선수는 근데 올해 대진 자체가 네. 조금 본인보다 전력이 약한 기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네. 진정한 그 4승 1패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신민중 구단한테 승리하긴 했지만 그 외에 중국의 이제 신의 기사들을 좀 몇 명 만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 신진서, 커제, 쉬자양 그리고 이동우 선수가 이번 6라운드 전까지 전승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룽이 선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룽이 선수가 속한 팀은 선전, 신민준 선수가 용병으로 뛰고 있는 팀이죠. 네. 이 신민준 선수와 또 이 룽이 선수가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선전팀이 현재 2위로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뭐 그 팀에는 스웨 선수하고 타오 신난 선수도 있고요. 룽이 선수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인데 중국 랭킹 39위입니다.
은근히 랭킹이 높은 기사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성적을 내기가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못 낼 정도는 아닌 겁니다. 네. 자, 지난 라운드에서는 일본의 용병 선수인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네. 출전을 했는데요. 근데 올 시즌에 이제 한국 그 기사들 이외에 시바노 일본의 명인이죠. 네. 명인 시바노 명인 선수가 팀이 어디죠? 제가 르자오 팀이군요. 네. 네, 르자오 팀 소속으로 5라운드에서 이제 천양호 선수를 만나서 아쉽게 패했고 그리고 그 대만의 실질적인 사실상 지금 1인자라고 불리고 있는 시아옹 선수 2001년생입니다. 이 기사가 중국의 딩슈승 그리고 신의 기사인 리 위양 선수한테 승리를 하면서 지금 2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아옹 선수는 지금 국제 무대에서 만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기사입니다. 대만 네. 기사이긴 한데 이 중국의 강자들을 굉장히 잘 잡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기사입니다. 뭐 네. 실력적으로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쉬하옹 선수는 나현 선수가 속한 상하이 청일팀에 속해 있는데요. 오늘 상대는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장의 탄샤오 선수와 속기전에서 맞붙었는데요. 네, 저장팀의 실질적인 주장이라고 봐야겠죠. 탄샤오 네. 선수. 퉁멍청 선수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에이스는 탄샤오입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좀 마지막 수순을 이어나가는 것인가요? 지금 상변에 침입을 했는데요. 구지아오 구단은 그 바둑 글쎄요. 그 기풍 자체의 기복이 심한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상대를 많이 좀 상대에 따라서 이 선수가 중국 랭킹 4위인가 싶을 정도의 내용이 나올 때도 있고 오늘의 대국 내용은 과연 중국 랭킹 4위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완벽하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풍 자체는 기복이 없는 기사인데 대국 내용이 약간 좀 기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보다 전력이 약한 기사들한테도 종종 패점을 안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서 네. 석점을 노리는 지금 장면이죠.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석점 차단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이 상중앙 쪽 흙의 두터움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성립이 되지 않군요.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판의 주장전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동훈 선수와 구저우 선수의 주장전 보셨는데요. 이동훈 선수가 아쉽게 패했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장면이었던 접전에서 좀 포인트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구저우 구단이 초반에 그 상변을 키울 때부터 시작이 됐죠. 네. 구저우 구단은 상변의 확정가를 마련을 했고 그 이동훈 선수는 공격을 하는 네. 흐름이었는데 그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승부처 부분에서 구저우 구단이 그 찝어간 수가 굉장히 네. 멋진 수였습니다. 그것이 돼서는 이제 바꿔치기를 했지만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공격 실패로 돌아가면서 첫 번째 접전 구자호 선수에게 흐름을 내어주고 말았는데 오늘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동훈 선수가 좀 자신의 스타일대로 못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급 기사들의 대국에서 가끔 이제 이렇게 이제 밀리는 바둑이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그런 이유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 확고한 기사들이 그것으로 가지 못했을 때 이렇게 좀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역시 이제 구자호보다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두텁게 가면서 잘 두었고 이동훈 선수는 뭔가 이제 확정가 위주로 해서 조금 길게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오늘 묘하게 바둑이 좀 공격을 해야 되는 흐름이라 그것이 실패하면서 조금은 좀 패하고 말았습니다. 손쉽게. 그렇습니다. 자, 아쉽게 이동훈 선수는 패했지만 박정환 선수는 시어하우 선수에게 완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방송된 판이 사실은 뭐 양쪽 모두 박정환 구단도 그렇고 구자호 선수도 완승한 내용인데 네. 박정환 구단도 역시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정석 선택 과정에서 약간 우위를 가져갔고 네. 그 이후에는 더더욱 격차를 벌렸거든요. 그래서 네. 박정환 구단은 오늘 시작할 때부터 나빴던 적이 없었습니다. 완승을 거둔 한 판입니다. 네. 자, 이렇게 6라운드 중계되고 박정환 선수가 시어하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동훈 선수가 구자호 선수에게 패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6라운드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성 해설위원, 저는 김예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